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저의 후회되는 과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털어놓고 새 출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들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저는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랐고 공부도 그럭저럭 했기에 회사도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인생이 늘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에 자는 것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너무 무기력하고 삶에 낙이 없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30이 넘었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질렸어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그 회사에서 썩어야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장사를 시작해보려 했죠. 그런데 장사라는 게 맘처럼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제가 이 말을 꺼내면 주위에서 다 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면 주위에서는 다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어 라고 했죠. 저를 응원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저의 절친 승재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로 자라와서 중마고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정말 잘 맞았습니다. 승재한테 제가 회사를 관두고 장사를 시작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승재가 너무 좋은 생각 같다며 당장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승재는 제가 옛날부터 틀에 박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적인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면 제가 잘할 것 같다며 응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승재의 조언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저는 후회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깃집을 운영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고기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고 제 손길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죠.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장사는 정말 잘 되었어요.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서 웨이팅을 할 정도까지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가게도 커지고 직원들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저희 가게가 잘 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제일 놀란 건 주위 사람들이었죠. 다들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 놀라워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돈방석에 앉으니까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돈을 모아서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면서 못다한 효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갑이 여유로워지니까 사람이 주위를 잘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제 옆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거하게 한번 쏘려고 했어요. 가게 쉬는 날 승재를 포함해서 동네 친구들을 여러 명 불러 술을 한잔했죠. 제가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옷을 입는 것이 명품이 되니까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성비 좋고 질보단 양이었는데 돈이 정말 사람을 바꿔놓긴 했습니다. 친구들과 저희 가게에서 고기를 먹으며 술을 한잔하는데 친구들이 술을 많이 권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안 먹겠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저를 끝까지 먹였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술이 굉장히 취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 친구들과 밤새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먹었던 것이 기억은 나지만 눈을 뜨니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마치 숙박업소 같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침대에서 말이죠. 바로 여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그 여자는 제가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딱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죠. 저와 그 여자 둘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젯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한테 어제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며 서운해하는 듯이 보였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고 도망치듯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분명 어제 친구들과 술을 먹긴 했지만 여자를 만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여자와 한 침대에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숙박업소를 나가는 내내 생각을 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승재한테 전화를 했어요. 승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승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어디 갔었어? 갑자기 술 먹다 말고 나갔잖아, 너. 그래서 내가 애들 다 보내고 가게 뒷정리 다 했다. 이 말을 했고 저는 승재의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죠. 차마 승재한테 제가 모르는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 여자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렇게 저희의 관계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사라져갈 때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왔길래 그 여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나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저는 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녀를 차마 혼자 둘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죠. 다들 놀랍긴 하겠지만 저는 그 당시 나이도 있었고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있었으니 차마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나무라시겠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도 충분히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결혼을 하자는 말에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키워도 된다며 양육비만 보내라고 했죠. 그치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그 여자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기도 했고 아이를 낳으면 큰 집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게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생활하니까 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몇 달간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남편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멀리까지 나가서 사오는 건 기본이었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며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제가 했죠. 그리고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줬습니다.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 카드를 주고 일시불로 긁게 하기도 했고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사겠다고 하면 제가 커피까지 사주고 오라고 했죠.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고 아내를 위해서는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의 이런 모습을 몰라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게에 직원을 쓰잖아요. 저희가 사무점까지 있어서 직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과 공적인 이야기를 해도 질투를 해요. 저희 가게가 여직원이 많은 편인데 재고 이야기나 가게 이야기를 해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장마다 들러서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도 2호점 매니저랑 무슨 사이야?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오히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어서 당황을 하면 아내는 그게 제가 찔려서 당황하는 줄 알아요. 아내의 그런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죠. 제가 아무리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믿음을 줘도 아내는 저를 의심하기 바빴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의심에 시달리니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걸
승재가 어떻게 딱 알았는지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승재와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승재를 만나 술을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승재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도 해주었고 제 편도 들어줬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내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왔는데 승재가 받지 말라고 했죠. 재수씨한테 본때를 보여줘. 이 말을 하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화낼 것이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승재 말처럼 계속 이렇게 봐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승재를 정말 자주 만났어요.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던 제가 이제 밤마다 승재를 만났죠. 그렇게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저한테 이제 화도 안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승재가 말한 방법이 효과가 있나 싶었습니다. 의심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니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승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제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차려졌어요. 제가 그동안 바보같이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정말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승재가 불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죠. 승재는 여자한테 잡혀 산다며 놀리기도 하고 그냥 나오라며 화도 내기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원래 승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따라 정말 많이 예민하다고 느꼈죠. 왠지 모르게 저한테 서운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배가 많이 나왔고 이제 곧 출산이 다가왔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아내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평소보다 일찍 해서 집 가는 길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몰래 갔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내는 쉬고 있거나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른 남자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남자와 저희 집에 있나 싶어 다가가 대화 내용을 듣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숨겨야 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조금만 기다리라며. 걔 돈만 가지고 바로 헤어진다며? 라고 했고 제 아내는 그 남자를 달래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주 안에 갈라설 거야. 이미 내가 다른 여자 생겼다고 의심한 척해서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 잔뜩 주고 이혼할 거야. 이 아이는 꼭 당신이랑 키울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 라고 했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 더 놀라운 건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나서입니다. 바로 그 남자는 제 절친인 승재였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승재의 아이라뇨. 저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꽃다발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저희 셋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 1분이 지나고 저는 승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주먹질을 했습니다. 승재는 양심은 있는 건지 제 주먹질에 맞고만 있었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진정을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승재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아내가 구구절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와 아내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승재가 저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저를 재운 것이죠.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고 저는 새벽 내내 혼자 숙박업소에서 잤고 아내는 아침에 제 옆에 눕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양육비를 받으려 했던 건데 제가 결혼까지 하자고 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아내가 당황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많이 쓰게 해주고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니까 아내가 쉽게 이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재는 저만큼 못해주니 말이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출산이 다가와서 정말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저에게 들킨 것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두 손이 벌벌 떨리고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승재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갑자기 돈을 잘 버는 게 너무 셈이 났어. 그래서 네가 우리한테 속고 있는 게 고소하긴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네 돈을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는 몇십 년 친구인 승재가 저를 질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제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배신감을 느꼈고 또 때리려고 한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위자료도 없이 끝냈죠. 그 여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자주 만나야 하는데 그것조차 싫었거든요. 그리고 승재와 저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평생의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승재와 그 여자는 둘이서 어딘가로 떠났어요.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친구들도 승재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다들 승재가 원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아니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그 일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된통 당했다고 생각하니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사람도 잘 못 믿게 되었죠.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쳐도 어떻게 승재가 저한테 그럴 수 있나요? 제 평생의 중마고우인데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에 열중했어요. 확실히 시간이 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근도 빨리 하고 퇴근은 늦게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끔 살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점차 잊혀지긴 하더군요.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니까 한결 편안해지긴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승재가 전화가 왔어요. 저와 인연을 끊고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앤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랐죠. 혹시 잘 사는 걸 자랑하려고 전화한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승재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술을 한잔 한 것 같았죠. 저에게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라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승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 배에 있던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재의 말에 의하면 그 여자와 사귀었을 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아이고 마침 타이밍도 비슷해서 헷갈렸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 그 여자도 아이 아빠를 모른대요. 그 말만 들어도 그 여자가 얼마나 질 나쁜 여자인 줄 아시겠죠? 승재는 울면서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는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중마고우보다 여자가 더 먼저였던 승재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았으니 고소했죠.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죗값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승재는 저에게 죄 짓고 사니까 이렇게 결국은 돌아오네 라며 쓸쓸한 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따라 일도 잘 풀리고 손님도 많아서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들 배신하지 말고 착하게 살길 바래요.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더 착해지려고 합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이야기